처음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자, 이게 평면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데 하는 행동만 공간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 한 점이 있어야 돼서 A라는 점을 하나 놔요. 그치? A라는 점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직선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점 P를 다 모아서 만든 직선이에요. 됐죠? 그러면 일단 요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된 건데 요 결정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냐면 방향에 의해서 직선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향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시점이 뭐가 있었다라고 하든가 했을 때 여기 있는 시점에서 여기 있는 점 P랑 점 A도 다 벡터로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A라는 벡터가 되는 거고 위치 벡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점 P도 자 이렇게 해서 P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내가 A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는 여기에는 U라는 방향 벡터하고 서로 뭐예요? 평행하죠. 이해돼요? 평행한 거는 무슨 배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할 때는 그쵸 실수배하면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U 벡터를 T만큼 실수배하면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T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이게 첫 번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지?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 벡터들을 이용해서 써보면 얘는 A에서 P로 가는 벡터니까 P 벡터에서 누구를 뺀 거야? A라는 벡터를 뺀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T에서 U로 가는 벡터를 더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식은 어떻게 쓴 거냐면 그래서 내가 P라는 벡터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A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를 실수배한 만큼을 더해서 만든 벡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됐지? 근데 지금 봐봐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알아듣겠지? 다 알아듣겠지?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거야. 그게 문제인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게 평면에서 일어나나 아니면 공간에서 일어나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근데 얘가 이제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얘네들을 마지막 작업 이제 성분으로 한번 써볼게요. 성분으로 써보잖아. 그럼 여기 있는 한 점에 해당하는 벡터의 성분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세 자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1, y1 이러면 평면이었는데 이제 평면이 아니니까 여기 한 점이 더 나타난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자치를 구해야 되는 점 P 혹은 P 벡터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P로 가는 점 이 점은 성분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x, y, z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향 벡터도 어떻게 써질 거냐 이렇게 써 U1, U2 잘못하면 U1이고 U2고 그 다음에 U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x, y, z라는 점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A 벡터에다가 여기 이 U 벡터를 T에 했으니까 x1에다가 TU1이다 이렇게 생긴 값을 더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다시 y1에다가 얼마를 더했냐면 TU2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Z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U3이라는 성분값에다가 TV를 한 거를 더한 게 XYZ랑 똑같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봐봐. 머리 그냥 계산할게. 나 봐봐. 옛날에 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재밌는 숫자가 있냐면 T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T라는 재밌는 숫자가 있어. 얘네들이 다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지금 얘 X랑 누구랑 같은 값이냐면 X1 플러스 TU1이랑 같은 값인데 여기는 X1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U1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말하는 T값은 어떤 값이 될 거냐면 U1 분의 X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될 거야.
근데 이게 y도 마찬가지고 z도 마찬가지보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y-y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u2 그 다음에 여기는 u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z-z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게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하고 차이가 뭐야? 평면에서는 요게 없었지 뭐. 공간으로 넘어가니까 얘가 하나 더 생긴 것밖에는 차이가 없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저렇게 쓰고 아니면 누군가가 너한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제시를 해주면 내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방향 벡터가 어떻게 생긴 거야? 방향 벡터가 u1, u2, u3이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가 방향 벡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누구예요? x1, y1, z1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라고 제시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실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세요. 알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알아보거나 아니면 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점으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습관처럼 t라고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 알겠죠? t라고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확하게 x라는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x1 플러스 t1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한 임의의 점을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더라까지 얘기를 하면 직선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 대부분 한 7, 8알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놓고 풀어. 알겠지? 예,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놓고 풉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그냥 두 점을 줬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할게요. 아니 그냥 정리만 할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점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그냥 벡터라고 볼까? 뭐 아무튼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아니면 점이 A라는 점이 있었는데 인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x1, y1, z1 이렇게 생겼고 B라는 벡터가 있고요. 아니면 좌표 공간에서 B라는 어떤 특정 점이 있었는데 라고 해도 되고 얘가 x2, y2, z2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치 벡터를 지나는 점 혹은 두 점 A랑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위치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얘에서 뺀 게 위치 벡터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x2 x1 이게 방향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y2 y1 이게 방향 벡터고 그 다음에 z2 z1 이게 방향 벡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x1 y y1 그 다음에 z z1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써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됐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또 하나, 좀 다른 얘기 하나 봐봐.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주로 공간에서 좌표 공간에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어떤 직선이 나왔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아니면 저 위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랑 평행해.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x축이랑 평행해.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벡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거야. 이런 벡터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이건데 일단 그러려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부터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봐봐. y값이랑 z값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x축 방향으로만 가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냥 1, 0,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게 방향 벡터야. 근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보면 1이고 0이고 0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쓰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x는 얼마 그러면 그렇게 쓰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쓰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은 무슨 특징이 있을 거냐면, 봐봐, 이런 특징이 있어. y값은 한 점으로 고정돼 있을 거야.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이해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야. 공간에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평행한 놈이야. 그러면 얘가 x축을 따라서 쭉 갈 것이기 때문에 y값은 고정되어 있지 않겠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z값도 고정되어 있지 않겠냐 그 얘기야. 그래서 요 점을 관통하고 그냥 얘랑 똑같이 x값만 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점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지는 거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일단 요 녀석은 움직여.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x값이 커지면 갈수록 커지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x값은 계속 변해. x값은 계속 변하는데 yz값은 변하지가 않고 그냥 한 점으로만 지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면, x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데 y값, z값은 하나밖에는 못 가지니까 그냥 y는 y1인데 z는 z1이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쌤 노트에 보면은 방향 벡터가 u1, 0, 0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있죠. 이해돼요? 그 점 2번부터 나는 먼저 설명했는데, 자 봐봐. 자, 그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자, 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y값은 지정을 해주고 z값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번에는 면에 평행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x, y 평면 있죠? 요 평면에는 평행해.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랑은 평행하고 방향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방향 벡터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방향 벡터가 x값으로 얼만큼 움직이는지 써있고 y값도 얼만큼 움직이는지 써있을 거야. xy 평면을 평행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면 위에 있는 xy 평면 위에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었던 거야. 쉽게 말을 하면. 근데 걔를 붕 띄운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붕 띄운 거야. 아니면 밑으로 내렸거나. 그러면 그 xy 평면에 평행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지? 평행하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처럼 두 개만 방향이 있고 z값은 방향이 없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만약에 방향 벡터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보면, 아, 너는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기록할 때 방정식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u1이고, 그 다음에 봐봐, x-x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u2고 y-y1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z값은 안 써지는 게 아니고 써지긴 써지는데 숫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아까 말했잖아.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을 위로 붕 띄웠다고. 그러면 z좌표값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걔는 z좌표값은 그냥 여기다가 z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특이하니까 요 모양은 좀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방향 벡터는 하나만 써 있을 거야. 나머지는 다 0일 거야. 이해됐지? y쪽으로도 안 움직여, x쪽으로도 안 움직여, x쪽으로, 그러니까 z쪽으로도 안 움직이고 x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이해됐죠? 뭐 1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주로 2도 의미가 없으니까 2씩 커지는 게 무슨 의미 있어? 다 1로만 써져 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라라고 하면은 얘도 분명 지나는 점은 x1, y1, z1이라고 있을 거란 얘기야. 이런 점이 있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 수없이 많은 점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그냥
x값은 의미가 없어. 모든 실수를 다 가지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y값이랑 z값은 꼭 한 값씩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y는 y1, z는 z1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평면의 평행한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은 x, y 값은 그대로 있고 z값은 하나 띄울 것이기 때문에 z쪽의 방향 벡터가 0이고 그리고 거기는 정확하게 숫자 하나가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방정식으로 써줄 거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봐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 0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y는 얼마, z는 얼마 이렇게 쓰라고. 그 점밖에 없으니까. 0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 값은 쓰라고. 그리고 남은 숫자 두 개가 살아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의 방정식처럼 만들고, 아니면 숫자가 두 개가 다 0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쓰나마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왜냐면 그 값을 다 가질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에요. 됐지? 됐어요? 이해?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얘기까지 전부 다 중요해요. 됐어요? 이해?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봐봐. 오른쪽으로 가봐. 자,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가보면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딱 두 개만 하고 너네들이 하자잉. 880번 한번 보세요. 880번. 뭐라고 써있냐면 점 1, 2,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얼마냐면 2하고 6하고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그냥 바로 만들면 돼. 방향 벡터가 2고 6이고 그 다음에 1이야. 1도 써요. 얼마나 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x-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y-2가 되고 z-3이 되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써주면 답이야. 됐어요? 이해? 자, 그 다음 문제 풀게요. 884번. 자, 이번에는 점을 두 개를 줍니다. a라는 점이 1, -3,2가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2, 4,5가 됐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방향 벡터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2에서 1 빼요.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방향만 맞으면 돼. 그럼 내가 2에서 1을 빼면 1이고 그 다음에 4에서 -3을 빼니까 7이고 그 다음에 5에서 2를 빼니까 3인 거지.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쓰면 돼요. x-1이고 y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z-2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쌤, 근데 얘로 쓰면 틀려요? 맞지? 맞아. 얘로 써도 똑같아. 쌤, 근데 여기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난다 표시가 달라진 것 뿐이지 관계식을 만들면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얼른 881번, 2번, 3번이랑 885번이랑 어제는 좀 따뜻하지 않았니 그래도? 그쵸, 날씨가 좀 좋아졌죠 어제는. 내일 정도까지만 지나면 좀 따뜻해진대.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내일 학교. 좋겠네요. 지겹지 않니? 그치. 제가 가져오시고. 네. 학교 가면 막 친구들 만나고 싶겠다. 3학년 반 언제 결정돼요? 졸업식 날 2월 9일. A단계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낚시들이 살짝 있어서, 자, 낚시하는 문제들이 살짝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그치? 자, 방향 벡터가 하나가 이상해요. 그치? 하나가 0벡터예요. 그쵸? 자, 아니 0벡터래. 한 값이 0이에요. 그럼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Z축 방향으로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벡터가 변화가 없더라. 그 얘기죠. 그럼 누구랑 평행하겠어요? 그쵸? X, Y 평면에 평행하겠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그냥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벡터 그냥 써주면 돼요. 2라고 쓰고 3이라고 쓰고 X-3이라고 쓰고 Y-5라고 쓰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 방향벡터 없는 Z값은 그냥 -1만 주고 장착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하면 Z는 -1라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평면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882번 같은 경우에는 쭉 다 풀다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기록할 때 편의사항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x 플러스 3이죠. 얘를 얼마로 나눴냐면 2로 나눴어요. 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 내는 사람들 꼭 이렇게 쓰는데 저거 1-y라고 써있죠. 그치? 1-y라고 써있는데 이거 바꿔요. y-1라고 바꿔서 쓰세요. 항상. 그럼 밑에 방향 벡터도 -1을 곱하면 똑같으니까 -3이라고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에다가 -를 기록해두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합니다. 알겠죠? 문제 내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 건 완전 낚시예요. 그냥. 알겠죠? 예, 방향 벡터가 잘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써서 방향 벡터가 2, -3, -5 이렇게 생긴 성분값을 갖는 벡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좋고 값이랑 틀려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83번 같은 경우에는 t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거였죠. 아까 얘기한 거. t만 남겨놓고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걔도 정리해줘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쵸? 답은 3분의 x-1은 2분의 y 플러스 3은 -1분의 z-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답입니다. 885번. 885번은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줬는데 A라는 점이 2,1,4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5,3,4예요. 느낌이 살짝 이상한데 자, 빼니까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빼보니까 얼마냐면 3이고 2인데 여기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Z쪽 방향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 벡터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시고 두 점은 x-1이라고 y-1이라고 아이고 잘못 썼다 2라고 써주시고 남은 z값 하나만 얼마라고? 4라고 써주셔야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됐죠? 어려워요? 괜찮죠? 평면하고 똑같죠? 그치? 그러면 이것도 평면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두 개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 직선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걔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수직인 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건 또 어떤 뜻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걔네들이 혈사 공간이기 때문에 꼬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평행 이동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각의 크기는. 이해돼요?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방향 벡터가 하나는 x1, y1, u1이죠. 그치? u1, u2, u3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벡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V라고 써있네요. 그치? 아, 진짜 어렵네. 자, V예요. 다른 문자 없나? 아니. 그냥 U랑 V 헷갈려. 그냥 할게요. V1, V2, V3 이렇게 생긴 성분을 가져요. 자, 그럼 이런 두 방향 벡터를 갖는 각각의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웬만하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예각이라고.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각이 두 개가 나와. 그치? 각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주로 예각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예각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90도보다 작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똑같습니다. 문제 풀면 내적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u1의 제곱 플러스 u2의 제곱 플러스 u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v1의 제곱이고 v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V3의 제곱이고 무슨 거야 V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내석해야 되죠. U1 곱하기 V1 누가 만들었는지 참 V2 그 다음에 U3 V3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나서 뭘 씌워?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왜? 예각이니까 양수로 나오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좀 간단하게 벡터를 이용해서 쓰면 벡터의 크기죠. 이건 똑같아요 그냥. 벡터의 크기를 두 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내적한 값을 써주는데 내적한 값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럼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수직일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밖에 위치관계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각을 이루고 그럼 만약에 둘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직선이 수직이야. 이건 근데 얘기 하나 많아요. 수직은 무조건 뭐예요? 내적이?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U 벡터하고 그 다음에 V 벡터 두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었지? 무슨 배한다? 실수배한다 이 뜻이야. 원래는 내적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내적한 값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잘 안 쓰고요.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실수배한 거니까 U 벡터는 K 곱하기 V 벡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수배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기들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건 뭐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문제 풀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886번도 잠깐만 봐봐요. 886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직선이 나왔는데 하나는 x-4예요. 근데 이거 1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y-2가 있고 얘는 -3으로 방향 벡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z 플러스 5인데 여기도 1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직선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향 벡터를 찾으면 그 방향 벡터가 1이랑 -3이랑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직선은 누구냐면 x 플러스 인데 얘를 얼마로 나눴냐면 3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1이고 y-3이고 얘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 -1이고 z야.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 벡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방향 벡터는 3이고 1이고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그거 일단 수치하는 거는 코사인 값이고 코사인 세타는 자 그러면 둘이 서로 크기 구하면 되니까 1, 3이니까 루트 7이죠? 여기도 그냥 쓸게요. 루트 7이죠. 네, 내적하면 3이고 -3이고 -1이야. 음수잖아. 안 된다고. 양수를 바꾸라고. 그럼 얼마 나오냐면 11분의 1 나오는데 이게 답이죠. 됐죠? 코사인 값이 11분의 1이니까 거의 수직처럼 만나겠네요. 그치? 자, 숫자 작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그럼 887번이나 8번이나 9번이나 8번까지는 똑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889번도 볼게요. 889번. 자, 889번에 보면 쟤네들이 서로 평행하도록 만들어 달래요. 조심해야 돼. 봐, 그냥 바로 할게요. 평행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딴 건 필요 없어. 어느 점을 지나고 그건 필요 없고 방향 벡터만 있으면 되는데 한 녀석은 방향 벡터가 a고 -2고 그 다음에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벡터는 누가 나오냐면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b가 나와요. 그치?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2배 해주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4라고 나오는 게 맞고 b라는 값은 얼마? 3이라고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a는 4고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너는 실수배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90번. 자, 890번도 내용을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두 직선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수직이래. 이거 뻔해. 수직이라고 많이 나왔어. 그럼 두 방향 벡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내적해서 0이라는 값을 가져라. 내적값이 0이다.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얘도 방향 벡터만 쓸게요. 1이고
K이고 마이너스 2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K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Z라고만 써있어. 쟤는 뭐야? 쟤는 1이야. 알겠지? 뭐 0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걔네들이 내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적값은 K 플러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얘가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되는 뜻이죠. 그럼 둘이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K고 플러스 2고 이게 0이니까 K는 얼마일 수밖에? 1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K라는 값이 1이라는 값을 가지면 둘이 서로 뭐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기본적인 얘기가 이만큼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똑같죠? 그치? 예, 느껴지는 게 똑같으면 뒤에 넘겨도 똑같을 거야.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B단계로 가봅시다. 자, B단계로 가볼게요. B단계로 가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913번을 볼 건데 자,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문제 푸는 거는. 자, 합니다. 913번. 똑같은 문제예요. B단계랑 A단계랑. 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A라는 점을 지나고 직선 2분의 x 플러스 2, 3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z. 자, 얘랑 둘이 서로 평행한 직선이 A, O, B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거. 여기서 방향 벡터는 얼마랑 똑같아요?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난대요. 어디를 지나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플러스겠네요. 3.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뜻이죠. 됐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치?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얘가 a, o, b를 지난대요. 그러면 a, o, b를 지난다 이렇게 써있는데 봐봐. 이거 이렇게 풀라고. 어떻게 풀냐면 여기를 뭐라고나? t라고나. 알겠지? 이 문제는 뭐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한번 습관을 가져보자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뭐라고 표시가 가능하냐면 2t-1, 3t 플러스 2, 마이너스 t-3이라는 점으로 다시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나 t를 이용해서 쓴 요 점의 자취에 대한 식이나 다 똑같아요. 알겠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점 중에 하나가 누구가 된다는 점이냐면 어떤 점이 된다는 거냐면 a, 그 다음에 o, b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얼마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t는 얼마야? 1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이 점은 t가 1일 때 생기는 점이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라는 값을 구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찾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돼요? 예.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918번이에요. 자, 대표 유형들 한번 보면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했어요. XY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 일단 방정식부터 만들면 한 점은 1, 4, 마이너스 10이고요. 두 번째 점은 3,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생긴 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이고 y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값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죄다 t고 그러면 이 점을 내가 다시 표현하면 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5t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0t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점들인데 이 점이 누구 위에 있는 상황을 찾으라는 거야?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zx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y값이 다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상황을 찾으세요? 얘가 0인 상황을 찾으세요 이 얘기야. 그러면 t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값이 5분의 4니까 얘는 5분의 8 플러스 2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긴 점이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은 5분의 13, 0,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점이 되는 게 맞죠? 자, 다 나왔죠? 자, 이렇게 생긴 점인데 얘들을 계산하래요. 자, 다 더하면 5분의 3이라고 나오는 3번이 맞습니다. 돼요, 이해? 됐어요? 자, 봐봐.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t를 이용해가지고 점처럼 만들어 놓으라고. 그치? 직선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문제 풀 때 특정 상황에 맞는 t값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고 특정 점을 얘기하면 됐죠? 이해? 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다 풀려, 이렇게 풀면. 922번도 봐봐. 자, 922번 읽어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라고 했어요. 그치? 야,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나 좀 봐봐. 직선이 있는데 또 다른 직선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니, 결국에는? 그치? 요 점을 어떻게 찾으면 돼? 봐봐. 둘 중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점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점좌표를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여기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이 점 좌표를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A라는 점이 1, 마이너스 3,2이고 B라는 점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 가지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면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 z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점이 돼요. 그치?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얘가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점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점이지만 사실은 t값을 바꿀 때마다 모든 점이 다 만들어지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이라고. 근데 이 점이 다시 어떤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분의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 얘 위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랑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2t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 2분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정리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4니까 다시 하자. 뭐냐면 얘가 그냥 t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면 이게 t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t니까 마이너스 4t는 자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은 4가 되죠. 그러니까 t값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t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점이 교점이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교점이다.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3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이 교점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둘이서 이거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답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자, 봐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 풀 때 별로 두려운 게 없어. 직선은 그냥 점으로 표시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점을 이용해서 표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 직선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알겠죠? 자, 뻔해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봐봐. 925번. 자,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방향지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요. 2분의 y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1분의 z 플러스 1이라고 쓰세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구의 교점이에요. 몇 개 있을 것 같아?
직선과 구의 교점은 있다면 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렇게 될 건데, 그치?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 있겠지, 그치? 그럼 그 교점 어떻게 찾을 거야? 힘들어. 교점 어떻게 찾지? 야, 지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치, t라고 넣는 거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2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누굴 찾는 거야? 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9의 방정식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값이 얼마니? 6이니? 는 6이다. 자, 이 위에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t값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6이다. 자, 이거 방정식 콜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풀면 가 곱하기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1이고 계산 좀 맞네. 자, 4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8t의 플러스 4고 더하기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1이고 얘가 6이다. 이렇게 생긴 거 방정식 풀면 9 곱하기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4t고요.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2t예요. 그 다음에 항수항은 1하고 4니까 6이니까 0이네요. 그래서 t값은 0이거나 또는 t값은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됐죠?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이제 점좌표를 찍어보면, 자, 첫 번째 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t가 0일 때야. 0, 0, 0, 그치? 그러면 얼마예요? 1,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9분의 2가 좀 그렇다. 마이너스 9분의 2. 일단 너가 마이너스 9분의 2 넣었어요. 얼마 나와요? 얼마냐? 마이너스 9분의 어려워. 4. 9분의 4, 13. 그지? 9분의 13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48. 암살하니까 안 되네. 마이너스 9분의 4에다가 플러스 9분의 18이야. 9분의 14 나오네요. 그치? 숫자가 아름답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1이에요. 어이구.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끝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9분의 13에서 9 빼니까 다 나오잖아. 그치? 자, 이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9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마지막 9분의 11에서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냐면 9분의 일단 나가고요. 그 다음에 16 플러스 4예요. 36이니까 얼마예요? 9분의 6. 3분의 2가 거리죠. 됐나요? 이해되세요? 예.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 같고. 됐니 이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생각해볼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 다른 방법도 하나 보여줄게. 자, 생각해보자 이제. 자, 부가 있지? 야, 이거 이해돼요? 야, 지금 거의 계산은 좀 많지만 거의 필사기 수준의 기술을 가르쳐준 거야. 직선으로 보지 말고 방향 벡터니 한 점이 이렇게 보지 말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t로 표현을 해봐라 그 얘기야. 그럼 어차피 직선 위에 있는 특정 점들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특정한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t값을 방정식을 풀어서 찾으면 계산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다른 거. 자, 이번엔 여기에 있어요. 0,0,0 여기에 있는 부가 이렇게 띠리링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엔 요 직선이 있잖아. 요 직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9위에 있는 요 점의 하나가 A고 그 다음 요 점의 하나가 B고 난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값을 하나 알고 있냐면 이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6인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0,0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길이가 같을 거니까 여기서 내가 수직을 내려서 만나는 점만 찾을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이거 갖다가 쓰는 거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2t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재밌는 성질이 있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하고 여기는 빨간색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수직인 관계니까. 그럼 이 방향 벡터는 요점 벡터랑 똑같잖아. 그냥 여기가 0,0,0인 관계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2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라는 방향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1이라는 방향 벡터가 서로 뭐예요?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내적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아이고 잘못 썼다. 4t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4라고 나오고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정리하면 9t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t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인 점을 찾으면 내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1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9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18이니까 16이죠. 9분의 16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돼요 이해? 그러면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요거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험난하네. 9분의 121에다가 아이고 잘못 썼죠. 9의 제곱분의 121에다가 야 뭐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는 안 풀어가서 9t 3 1 0 마이너스 9분의 1 잠깐만 9분의 2 9분의 11 마이너스 9분의 18 16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 그죠? 이거죠? 그치? 어차피 제곱해서 다음 다 똑같은데 121이고요 그러면 16의 제곱이니까 256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0이죠 여기다가 루트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81분의 얼마니? 477 477 이렇게 나와요. 그치? 이게 제곱한 값이야 여기. 그럼 빗변이 6이니까 6 마이너스 81분의 477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또 루트 씌우면 되거든? 그러면 81분의 계산 그지 같네 68 48이죠? 486이야 480 왜 건드렸을까 이거 477이야 빼면 얼마 나와? 9 나와? 그래 그래야 9가 나와야지. 그러면 얘가 9분의 1이잖아. 많이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가 나와? 3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이거 2배 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은 가능해요. 알겠죠?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고 그냥 나는 싫어 저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직선에 있는 점 중에 2개 걸리겠지. 하나는 0 하나는 걸렸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풀어도 되고 숫자가 어떻게 좀 안 맞춰져가지고 계산이 지저분한데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됐어요 이해?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죠. 계산이 좀 지저분하다.